어디를 보시냐면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좀 보셔야 돼요. 27번도 한번 보시죠. 27번.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을 1번. 등기의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기 문제의 소재 불명으로 채권 판결을 받으면 등기 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소재 불명일 때 등기 권리자는 공시채고를 법원에 신청하면서 채권 판결도 신청합니다. 법원은 공시채고를 한 다음에 공시채고 기간에 등기비자가 나타나지 않게 되면 곧장 채권 판결을 해버려요. 채권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2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권리자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해야 된다. 수용 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원시 취득이니까 직권 말소. 수용 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니까 직권 말소. 기억나셔요? 3번. 이행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겠죠? 판결서라는 등기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 말소 등기 신청 시 등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으로 말소된다. 아니죠. 승낙서가 첨부가 됐기 때문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뀌는 등기는 권리를 상실하는 권리와 관련된 등기가 아니죠. 따라서 등기비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28번을 보시면 1번 보셨고 2번 보셨고 3번을 보시죠. 공유물의 소유권 등기는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된 분할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 변경 등기는 공유자 1인에게만 이해관계가 있을까요? 아니죠.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겠죠. 따라서 전원에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등기 권리자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등기 의무자로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이 문구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번은 아까 보신 것이고 5번을 보시죠. 법원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에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전 등기를 해야 된다. 맞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가 말소가 된 경우 보전 등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넘기겠습니다. (31번을) 가보시죠. 31번. 30번을 보죠. 30번.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증은 필요하지 않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죠. 농지증은 농지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로 자신의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이 취득할 때 이 취득은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농지증을 첨부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상속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상속을 받은 자는 자신의 의지로 취득하는 게 아니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죠. 따라서 농지증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겁니다. 2번 소유권 일부에 대하여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왜요? 등기부에 지분이 기록돼야 되니까. 그렇죠. 3번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확실해요? 이거 했던 거죠. 아까 하려고 하다가 만 거죠. 다음 시간에도 아마 하시게 될 텐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101호쯤 될 테고 202호쯤 될 테고 303호쯤 될 테고 아파트의 이름은 물론 자이 아파트가 될 테고 1001동이 될 겁니다. 이때 303호 소유자를 구분소유권자라고 부르죠. 구분소유권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죠.
원칙이. 그렇죠. 그럼 대지사용권이 구분건물 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기록이 되면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에서 뭐로 바뀐다고요? 대지권. 그렇죠. 대지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대지권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될 테고 면적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9분의 1을 갑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때 갑은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되겠죠. 303호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등기가 될 테고요. 여기에 소유권자는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여기는 303호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될 테고 제목은 뭐죠?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여기는 대지권의 표시가 기록이 되죠. 소유권, 대지권 9분의 1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습니까? 건물 등기부. 그렇죠. 이 부분은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토지 등기부. 맞아요.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이 되게 되면 303호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되었음을 공시하고 소유권 대지권 9분의 1이 갑에서 을로 이전되었음을 공시하고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지권은 전유 부분과 일체로 공시가 된다고 해서 대지권의 일체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맞아요? 진짜 알아들으시는 건가요? 별리가 없는데 이거 엄청 어려운 건데. 갑이 을에게 대지권을 자신이 갖고 있으면서 303호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있다 없다 원칙이. 네? 원칙이 대지권을 자신이 갖고 있으면서 303호만을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일체성이 깨지죠. 그렇게 등기할 수도 없겠죠. 그렇죠. 두 번째,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해 줄 수 있다 없다?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후 본등기가 이루어지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는 것처럼 가등기도 안 되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저당권 등기가 나중에 경매 절차를 통해서 실행이 되면 경락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죠. 이거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될 겁니다. 또한 가압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됐습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채권자 명의로 등기가 된다든지 경락인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등기가 뒤따라 나와요. 다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갑이 303호만을 을에게 전세권 등기는 해줄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죠. 왜냐면 303호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 갖고 있고 대지권도 갑이 갖고 있으니까 전세권 등기는 가능하죠. 임차권 등기는요? 이것도 가능하죠. 이거는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303호를 갑이 자신이 갖고 있으면서 대지권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즉 지분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일체성이 깨지니까. 두 번째,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저당권 등기는요? 당연히 안 되겠죠. 처분 제한 등기는요? 안 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네. 그러면 303호를 갑이 가지고 있으면서 대지권만 을에게 지상권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지역권 등기는요? 이제 조금 오류가 발생하네요. 전세권 등기는? 네? 임차권 등기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지분이니까. 지분에 대해서는 용의권 설정이 애당초 허용되지 않죠. 이것도 안 되듯이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일체성이 깨져서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지분이라서 안 되는 겁니다. 기억나셔요? 그렇죠. 그러면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전원이 을에게 이러한 등기는 해줄 수 있습니까? 이건 된다고 했죠. 이건 지분이 아니니까. 기억나셔요?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건물 A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쉬운 문제죠. 원래 엄청 어려운 문제예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후 10년이 경과가 됐을 때 판결에 의한 등기 시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소멸시효가 완성된지 여부를 등기관은 판단할 권한과 자격이 없다고 했죠. 따라서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승선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여기 등기 권리자라고 되어 있죠. 승선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 이때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등기 권리자는 아직 등기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등기 필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 권리자는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넘기겠습니다. 32번을 한번 보실까요? 32번. 갑이 을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그에 따른 등기를 하기 이전에 사망하였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림을 꼭 그리셔요. 네, 그림을 그리셔야지만 덜 헷갈릴 겁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갑이 사망한 것이죠. 맞아요. 갑이 을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그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하였다. 갑이 포괄승계인 상속인가? 여기 상속인이 있겠네요. 상속인가?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첫 번째, 포괄승계인인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이것도 문제를 좀 그런데 이것도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지만 곧장 이렇게 등기할 수도 있죠. 이렇게 등기 신청하러 갈 수 있죠. 이게 뭡니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맞아요. 이렇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다음에 곧장 이렇게 등기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조금 그렇고요. 두 번째, 갑의 상속인과 을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이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죠. 맞죠? 3번, 갑의 상속인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상속 등기를 안 해도 상관은 없죠.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니까. 그렇죠. 등기 원인은 매매이다. 맞습니까? 매매죠. 갑의 상속인이 이행하지 않아 을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처분은 상속 등기 없이 곧바로 한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5번은 그냥 지워버리셔요. 을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처분은 상속 등기 없이 곧바로 한다. 이 가처분은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죠. 그래서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곧장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지긴 해요. 근데 조금 좀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이건 문제는 뭐죠?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네. 그냥 5번은 지우셔요. 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실 거냐면 33번을 보시죠. 등기의 대위 신청, 채권자 대위 신청을 얘기하겠죠. 틀린 것은 1번. 채권자 대위 신청에 의한 등기 완료 후 등기관은 등기를 대위 신청한 채권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고 맞아요? 틀려요? 신청인에게 영수증으로 등기 완료 통지해 준다고 했죠. 따라서 이 채권자에게는 등기필 정보가 아니라 뭡니까?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등기 권리자인 채무자에게 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한다. 이건 맞죠? 이 신청인과 등기 명인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등기 명인이 되는 채무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해 줄 수는 없다고 했죠. 대신 뭐로 통지한다고요? 등기 완료 통지. 그래서 채권자가 등기를 신청했으니까 채권자에게는 영수증으로 등기 완료 통지. 채무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으니까 채무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 맞아요. 둘 다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2번. 건물 멸실의 경우 건물 소유자가 1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때는 건물 대지 소유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아요. 맞죠?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인을 대위하여 등기를 대신 신청할 수 있죠. 3번.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경정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갑은 물론 어려운 거 맞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을이라는 사업 시행자가 이 토지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호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제로 취득하는 게 뭐라고 했죠? 수용이죠. 맞아요. 이걸 수용이라고 했습니다. 수용은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한다고 했죠. 이 취득의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수용 기일, 수용 개시 일, 수용한 날 다 똑같은 뜻이에요. 이때 이 사업 시행자는 원시 취득을 하기 때문에 등기소에 가서 단독 신청한다고 했는데 맞아요. 단독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그걸 다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때 등기부가 없다라고 한다면 무슨 등기한다고요? 보전 등기 신청하겠죠. 누구의 이름으로? 사업 시행자 이름으로. 등기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갑의 이름에서 을의 이름으로 무슨 등기한다고 했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고 했죠. 맞아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 있겠습니까? 신청 정보에는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을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네? 갑으로 돼 있겠죠. 그래서 이전 등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부에는 누구로 돼 있을까요? 당연히 갑으로 돼 있겠죠. 아직 수용으로 인한 등기를 하기 전이니까. 맞아요. 갑으로 돼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런데 여기 소유자의 신청 정보의 소유자의 주소가 경기도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로 돼 있고요. 여기 등기부의 주소는 뭐로 돼 있냐면 서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 정보의 내용과 등기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29조 제6호에 의해서 각하가 됩니다. 아까 촉탁 등기 보셨죠? 똑같아요. 29조 제6호에 의해서 신청 정보의 내용과 등기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각하 결정이 날 겁니다. 각하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일치시켜주면 각하되지 않겠죠? 이 등기가 각하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럼 일치시키는 방법은 이거를 뭘로 바꾸면 됩니까? 경기도. 이게 왜 일치가 되지 않았냐면 요 갑이 서울 살다가 경기도로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사를 했으니까 신청 정보에는 여기 경기도 현재 주소지인 경기도로 나와 있고 등기부에는 옛날 주소지인 서울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서울을 경기도로 바꿔주면 이제 일치가 되니까 등기 실행해 주겠죠. 그러면 이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뀌는 등기 뭡니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신해서 신청이 이루어지면 이제 일치가 됐습니까? 일치가 됐으니까 이 등기할 수 있을까요? 있더라는 겁니다. 어려우셔요? 아까 촉탁 등기와 똑같아요. 신청 정보의 내용과 등기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 각하가 될 테니까 일치시키는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유자를 대신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할 때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도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요즘 각광받는 부분이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이게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신탁 등기 시 수탁자를 대위하여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신탁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아까 했어야 되는데 아까 안 했어요. 아까운 거 다시 한번 우리 외워보실까요? 그림을. 갑이 을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어차피 신탁 등기할 때 이거 똑같이 그래요.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무슨 등기가 이루어진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신탁의 목적도 공시가 돼야 되죠. 신탁의 목적은 무슨 등기를 통해서 공시가 된다고 했죠? 신탁 등기. 기억나셔요? 이때 여기 수익자도 이렇게 있겠죠. 어머니. 그 다음에 얘는 신탁자. 그 다음에 을은 수탁자. 이 신탁 등기는 공동 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등기의무자 갑, 등기권리자 을. 그 다음에 이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단독 신청한다고 했죠. 두 개의 등기 신청은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을 합니다. 맞아요. 그
그래서 갑과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면서 수탁자는 무슨 등기도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했죠? 신탁 등기도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했죠? 맞아요. 이때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 취득한 소유권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으면서 행사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등기 신청하고 싶은데 이거는 신청하고 싶을까요? 안 할까요? 따라서 수탁자가 이 등기를 신청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신탁 등기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겠죠. 그러면 을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신탁자나 수탁자는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따라서 수탁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하고 신탁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신탁자나 수익자는 이 등기를 수탁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해서. 그러면 대신해서 신청할 때는 이 등기가 이루어지고 이건 나중에 이루어지겠죠. 그렇다면 이 수탁자나 수익자나 신탁자가 대위 신청할 때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할까요? 아니면 별건의 신청 정보일까요? 이건 별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건 동시 신청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탁자가 신탁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신탁자나 수익자는 신탁 등기를 대위 신청하게 됩니다. 나중에. 되셨죠?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신탁 등기 시 수탁자를 대위하여 수익자나 위탁자가 나중에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있을 겁니다. 이거는 동시 신청이 될 수가 없어요. 별건의 등기 신청 정보니까 다른 시점에 나중에 신청하는 겁니다. 맞아요? 네. 맞죠? 그 다음에 5번 구분 소유자 중 일부이자가 최초로 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제부 등기를 소유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맞죠? 넘기겠습니다. 37번을 한번 보시죠. 37번. 방문 신청을 위한 등기 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 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해야 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신청서에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거기 이름 쓰고 도장 찍을까요? 안 할까요? 찍겠죠. 당연히. 그렇죠. 종이 형태니까 기명 날인 서명을 할 겁니다. 만약에 전자신청이라고 한다면 사인 같은 거 도장 찍는 거 못하겠죠. 그렇죠. 2번 신청서에 간인을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등기의무자가 한 명일 때 등기권리자 중 한 명과 등기의무자가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맞습니까? 네. 맞겠죠. 맞아요. 이게 작년에 출제된 문제예요. 작년에. 네. 그 다음에 3번 신청서에 문자를 삭제한 경우 그 글자 수를 난 외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가로를 붙이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해야 된다. 이건 맞는 지문이에요. 위조 변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몇 글자를 삭제했는지 글자 개수를 가로를 쳐서 표기를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신청은 한 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것이 1건 1 신청 정보의 원칙이었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에 관한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르면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맞는 지문인데. 맞는 지문인데. 그쵸? 맞는 지문이에요. 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인데 왜 틀렸다고 했지? 다르면 일괄 신청이 안 돼요. 간달이 동일할 때만 일괄 신청이 되는 건데 네. 이건 제가 좀 고민을 이게 기출문제인데 이게 약간 변형시킨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가 이게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인데 왜 틀렸다고 했는지
이게 아마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틀린 집이 될 겁니다. 여기 다시요. 이게 본 문제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르면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네. 없다는 맞습니다. 이 질문은 맞는 질문 맞아요. 그렇죠. 원칙, 일괄 신청은 두 가지 형태가 인정이 된다고 했죠. 원칙은 일신청 사건. 일신청 정보의 원칙이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괄 신청이 허용이 되는데 일괄 신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할이 동일하고 두 번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하고 세 번째, 등기 원인이 동일할 때 이게 원칙적인 일괄 신청이죠. 두 번째 일괄 신청이 있는데 첫 번째, 관할이 동일하고 두 번째,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경우 이때도 일괄 신청이 가능해요. 여기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수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일괄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거기 책에 나와 있죠. 그게 몇 번인가요? 네, 요 5번입니다. 5번.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가 다른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관할이 동일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아까 보셨죠? 일괄 촉탁.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하죠. 저당권 실행하는 첫 번째 절차는 법원에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죠. 그럼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을 할 테고 등기를 하겠죠. 그리고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됐고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할 겁니다. 그럼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그 다음에요. 저당권 등기의 말소 등기와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의 말소 등기는 법원에서 일괄 촉탁한다고 했죠.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강공세의 촉탁. 아까 세무서가 공매 절차를 진행하면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죠. 맞아요. 그리고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 등기도 세무서가 촉탁했죠. 그리고 압류 등기 말소도 세무서가 촉탁했죠. 그것도 세무서의 일괄 촉탁.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일괄 촉탁은 요 세 가지 요것 중에서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인데 왜 틀렸다고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답 없다로 하십니다. 없다로. 네. 없다로 고치셔요. 네. 왜 이걸 틀렸다고 했는지 제가 고민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39번을 보시죠.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 신청, 즉 전자신청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최초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자격자 대리는 등기소에 출석해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죠. 다만 관할 등기소는 따로 없다라고 했죠. 기억나셔요? 2번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 등록은 전국 어느 등기소에나 신청할 수 있다. 맞죠? 관할 등기소가 따로 없다고 했죠. 3번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된다. 맞습니까? 인감증명을 작성해야 된다고 했죠. 밑줄 쳐져 있을 겁니다. 4번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증명서가 아직은 발급되지 않는다고 했죠. 따라서 전자신청할 수 없을 테고 5번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전자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등기권리자 본인도 사용자 등록을 해야 법무사가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이건 틀렸습니다. 법무사가 사용자 등록을 했다면 법무사가 전자신청할 수 있죠. 이때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은 사용자 등록을 했다면 뭐하러 법무사에게 대리 신청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1번을 보시죠.
전자신청의 경우 정보의 제공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기신청은 한 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1건 1 신청 정보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2번 동일한 채권을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정보는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맞겠죠? 다만 관할이 동일해야 됩니다. 관할은 동일해야 돼요. 3번 등기 목적이 동일한 경우라면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제공할 수 있다. 등기 목적이 동일하다고 해서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등기 목적이 동일하고 등기 원인도 동일하고 관할도 동일해야지만 일괄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맞겠죠? 그래서 3번은 틀렸을 테고요. 4번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등기 말소 등기 경매 개시결정의 말소 등기는 법원이 어떻게 한다고요? 일괄해서 촉탁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아까 보신 겁니다. 5번 방문 신청의 경우라도 도면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데 다만 자연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거 제가 기본서에서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방문 신청이건 전자 신청이건 도면이 등기소에 제공이 될 때는 전자문서로 작성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송신을 해야 됩니다.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등기소에 송신해야 돼요. 왜냐면 현재 등기부는 다 전산 등기부이기 때문에 방문 신청이건 전자 신청이건 도면은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해서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뭐냐면 자연인이나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 이때는 다시요. 자연인이나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스캐너라고 그랬죠. 스캐너가 없을 수도 있죠. 따라서 자연이나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서면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작성이 가능해요. 다만 이 자연이나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대리 신청할 때는 이때는 전자문서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이게 요약집에 제가 집어넣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요약집을 좀 보겠습니다. 집어넣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넣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넣은 것 같아요. 네, 있나요? 없네요. 네, 안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서 보시면 도면 부분에서 제가 이거 좀 체크하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본서를 보시면 여기 해설이 없나? 도면은 원칙이 방문 신청이건 전자 신청이건 전자문서로 작성해서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보내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어느 경우냐면 첫 번째 자연인이나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 자연이나 비법인 사단재단이 등기를 직접 신청하는 경우 이때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인이나 비법인 사단재단은 자력이 충분하지 않죠. 스캐너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스캐너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전자문서로 작성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서면 자체로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두 번째,
자연인이나 또는 비법인 자격자 대리인이 자격자 대리인은 누구죠? 변호사나 법무사죠.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대리 신청하는 경우 이때도 서면으로 작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거예요. 되셨을까요? 네. 그럼 다시 읽어보죠. 방문 신청의 경우라도 도면은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입니다. 다만 자연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이 신청하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두 가지가 있죠. 직접 신청하는 경우 또는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이때는 서면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몇 번이죠? 네, 다 봤네요. 넘기겠습니다. 43번을 보실 건데요.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동 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 판결이 있는 경우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겠죠? 2번. 갑수의 부동산에 관하여 갑거리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 갑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갑의 상속인이 등기자가 되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겠죠. 3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증자를 등기 권리자, 유언집행자, 상속인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4번.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틀렸겠죠. 5번. 요게 중요해요. 5번 때문에 요거 문제 푸는 겁니다. 갑을 병 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원인 무효에 따른 말소 판결을 얻은 경우 갑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병명의 등기를 말소를 신청할 때는 을을 대위하여 신청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에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을은 병과 또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맞겠죠? 이때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 안에 있는 물권 행위도 실효가 되죠. 따라서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갑에게 복귀가 됩니다. 맞아요.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죠. 소유권이 없는 자가 병에게 처분한 것은 무효죠. 따라서 이 등기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병,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을이겠죠. 등기 권리자. 그래서 말소 등기는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가 실행이 되면 이제 누구 명의로 회복이 됩니까? 을의 명의로 회복이 되죠. 이 등기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라서 이제 이것도 말소돼야 되겠죠.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그래서 이 말소 등기는 이렇게 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이때 요 병이 말소 등기를 신청해 주지 않으면 말소 등기 실행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말소 등기 실행이 안 되니까 이 등기도 실행이 안 되겠죠? 그러면 요 갑은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서를 받았다면 이제 요 판결서를 가지고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있죠. 그러면 이때 요 판결서는 요거 갖고 요 판결을 대신하는 것이고 이때 요 을이 요걸 신청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고 그리고 을은 말소 등기 신청권이 있죠. 따라서 요 등기를 갑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위 신청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지문을 다시 읽어보시면 갑을병 승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원의무효에 따른 말소 판결을 받은 경우 갑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병명의 등기를 말소 신청할 때는 을을 대위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을의 말소 등기 신청을 대신해서 신청한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은 대단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47번을 보시죠. 47번. 다음 중 전자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경우는 1번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송신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문서 작성자의 전자신청 정보를 함께 송신해야 된다. 맞겠죠? 네. 2번 자격자 대리인은 공인인증서 정보와 사용자 등록번호로서 사용자를 인증한다. 맞겠죠? 네. 3번 인감증명을 제출하여 한 자가 공인인증서 정보를 송신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정보를 함께 송신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방문신청은 인감증명, 전자신청은 공인인증서 정보. 4번 공동신청할 사건에 관하여 승인 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사용자 인증을 받은 후 공인인증서 정보를 첨부하여 승인한다. 이것도 맞는 지문인데요. 이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둘이 가는 것이죠. 근데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둘이 갈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지정합니다. 지정을 하면 그 지정받은 자가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공동신청의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렵죠. 그 다음에 5번 단독 신청할 사건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를 지정해주면 그 지정된 자가 승인을 통해서 공동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독 신청이라고 한다면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죠. 그럼 승인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무슨 얘기냐면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되겠죠. 갑을 뭐라 부릅니까? 등기 의무자. 을을 뭐라 부르죠? 등기 권리자. 그래서 등기소에 이렇게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게 공동 신청이죠.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방문 신청일 때 등기소에 같이 갈 수가 있는데 전자 신청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등기소에 방문해서 공동으로 신청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형식을 취하냐면 을이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해요. 접속을 한 다음에 등기 의무자를 지정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지정을 하면 요 갑이 승인을 합니다. 승인을 하는 형식으로 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면 승인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시험은 잘 안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6번. 권리 등기라면 또 모든 등기 신청 정보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맞습니까? 아니죠. 공동 신청의 경우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게 바로 등기필 정보죠. 단독 신청이라고 한다면 등기필 정보를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겁니다. 첨부 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된다. 뭐 이런 건 맞는 지문인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51번을 마지막으로 보죠. 51번.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의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필 정보를 통지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 취득 후에 통지받은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맞았을까요? 네. 맞았죠. 2번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 정보를 요하지 아니한다. 맞았을까요? 유증은 공동 신청이죠. 유증을 받은 자가 등기 권리자, 유언 집행자나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로 공동 신청하는 거니까 등기 의무자인 유언 집행자나 상속인은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겠죠. 3번 소유권 보전 등기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왜? 단독 신청이니까. 4번 등기관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 정보를 요하지 않는다. 거기 분명히 등기관리자로 돼 있죠. 따라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겁니다. 5번 승선 등기임자가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다. 맞아요? 맞죠? 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한 문제를 더 보죠. 52번. 네, 진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등기필 정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등기필 정보가 멸실하여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등기임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조서를 작성해야 된다. 맞아요. 이때 뭐도 첨부돼야 된다고요? 인감증명. 그거 올해 나올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2번. 전자신청 시 등기필 정보가 멸실 훼손된 경우 전자확인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에요. 네. 전자신청이니까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확인조서가 그러니까 컴퓨터 파일 형태로 작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확인조서가 컴퓨터 파일 형태로 작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승선 등기관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 정보의 제출을 요하나 승선 등기임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거꾸로 됐죠? 네. 4번. 소유권 보전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상속 여기까지는 단독 신청이니까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죠. 촉탁에, 강공수의 촉탁에 의한 등기 경우에도 이것도 단독 촉탁이에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겁니다. 등기 진정성이 확보가 됐으니까. 채권자 대위 신청의 경우 등기필 정보는 통지하지 않는다. 맞아요. 신청인과 등기명인이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으니까 통지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짐이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죠. 그나저나 문제집을 풀어 오시나요? 그냥 오시나요? 그냥 오셔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다음에 꼭 풀어 오셔요. 네, 알았어요? 네. 네, 다른 사람이 다 들었어요. 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